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올랜도 대 마이애미 경기고요. 올 시즌 개막전에서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점수가 많이 났었어요. 이 경기 페이스는 111이 찍힌 경기입니다. 굉장히 빨리 달렸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양 팀의 야투 같은 것들이 아주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얼추 많이 주고받았다. 특히나 이 자유투가 올랜도는 35개, 마이애미는 27개나 쏴가지고 굉장히 자유투가 많이 불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아마 저는 심판에 이런 좀 자유투를 얼마나 주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요즘에 보면 올랜도가 수비 색깔은 잃고 공격이 3점은 안 들어가는데 굉장히 점수는 많이 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고, 마이애미는 그전보다 생각보다 점수 내는 것들이 약간 줄어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경기 균점이 243.5라 가지고 이거는 개막전처럼 그렇게 엄청 뛰어들듯 다니지 않으면은 오반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직전 경기 마이애미는 이번에 또 댈러스랑 붙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히로가 복귀하고 아마 첫 경기가 두 번째 경기 때 그때 댈러스랑 붙었거든요. 그 당시에 점수가 이제 106대 100인가 106대 103이에요. 그때도 이제 페이스가 100 정도밖에 안 지켰는데, 직전 경기 댈러스와의 경기 때도 마이애미 페이스는 또 한 번 100이 지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슈팅은 101번이나 쐈는데 야투가 이제 40%, 3점도 30% 미치여가지고 너무 좀 야투가 안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내일은 마이애미에서 히로나 파웰이 퀘셔블이 들어와 있거든요. 파웰은 직전 경기 때 결장했었고 히로도 지금 퀘셔블이 걸려 있어가지고 히로랑 파웰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데바요, 위긴스, 하케즈 이런 애들이 쏘거든요. 아마 아데바요도 그렇게 좋은 효율은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 마이애미 애들 중에서 여기는 EFG, 이펙티브 필드골, 한마디로 좀 효율적인 샷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60%가 넘는 애들이 히로, 파웰, 그리고 이제 켈레, 웨어, 이렇게 3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효율적인 슈터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마침 직전 경기 때 앤드류 위긴스가 18개 중에 4개밖에 못 넣어가지고 내일 만약에 히로나 파웰이 없으면 마이애미 공격이 조금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43을 받았다는 건 저는 일단은 언더 같은 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 만약에 히로나 파웰이 둘 다 안 나와버리면은 마이애미가 좀 꼬일 것 같기는 한데, 여기다 올랜도도 내일은 이제 벤케로가 또 퀘셔블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벤케로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없을 때의 모습이 좋았고, 특히 요즘 베인 같은 애들 되게 살아났잖아요. 벤치에서도 블랙 좋아지고 바그너는 꾸준했고 이랬는데, 저는 벤케로가 돌아오는 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프렌이라면은 이 경기는 그냥 프렌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올랜도 얘네들도 마인일 때 메리트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여가지고, 마이애미 프렌이나 언더 내일 한번 심판의 데이터도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장 상황이나. 자, 그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레이커스입니다. 오래된 라이벌 매치이기도 하고, 일단 맞대결 상으로는 여태까지 점수가 그렇게 아주 많이 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대방이 이제 원정 가서도 많이들 이겨왔다,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면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전 경기 때는 양팀 다 페이스가 그렇게 빨리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보스턴 경기는 그 워싱턴이랑 98이 찍혔고, 레이커스는 토론토랑 93.5였었거든요. 되게 이게 좀 페이스 자체는 둘 다 빠른 팀들이 아니기도 하고, 페이스는 엄청 느리게 찍혔었는데, 그날 이제 보스턴은 아주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브라운이 없는 경우에 보스턴 점수가 좀 수비는 좋아지고 득점은 하락을 하면서 언더러 가는 게 많이 보인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얼마 전에 올랜도전에서 138점인가 넣어가지고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점수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경기 때 그거를 그냥 갱신해버렸죠. 아주 보스턴이 대단히 잘 터진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상으로는 그냥 딱히 인사이드로 엄청 후벼판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외곽슛 같은 것들도 3점 같은 것들도 잘 들어가고, 화이트가 1옵션 모드를 했고, 월시나 퀘타 이런 애들 약점을 보면은 곤잘레스도 그렇고 부품들이 상당히 좀 터졌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기는 근데 흔치는 않기는 해요.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때 토론토랑 빠르진 않았지만은 1쿼터 때는 되게 느렸었고, 사실 2쿼터부터는 상대방이랑 엄청 주고받았어요. 2, 3쿼터 때 특히 점수가 많이 나는데, 그게 빨랐다기보다는 얼리 오펜스를 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슛이 좀 잘 들어갔습니다. 둘 다 좀 높은 슛 성공률을 보이면서 그렇게 좀 주고받았었고, 아무래도 직전 경기 이제 돈치치가 없었던 거, 지금 돈치치가 퀘셔블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슬로베니아까지 날아갔다가 지금 아내가 출산을 했는지조차 불명확합니다. 돈치치는 아마 내일은 저는 못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브라운은 상태를 좀 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리브스에 대한 얘기,
자, 리브스는 이제 돈치치가 없었던 4경기에서 평균 득점 41점을 기록하고 아주 훌륭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기 있는 야투나 3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딱 이제 한번 살짝 못 미쳤던 경기가 돈치치가 들어오기 직전 경기 때 조금 야투가 모자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조차 어시스트를 16개나 하면서 굉장히 잘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뭐 굉장히 잘했었고, 그래서 내일은 직전 경기 때 리브스가 토론토 같이 굉장히 수비가 좋은 애들 상대로도 해냈던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 레이커스가 수비는 굉장히 안 되는데 공격은 잘 되고 있다. 보스턴도 수비는 약간 약화되고 공격이 특히 좋은 면모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뭐 이건 직전 경기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거긴 하지만은 최근의 양상으로는 보스턴도 워싱턴을 격파하기 전에는 전부 다 좀 클러치 게임들이 아주 많았었고요. 레이커스는 그 전부터 좀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224.5면은 오바 보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7.5씩이나 받은 건 아마도 내일 뭐 추가적으로 르브론 같은 애들이 결정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깃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보스턴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직전 워싱턴을 후드로 팬 거는, 그거는 다음 경기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너무 좀 평균치를 벗어난 거였었고, 브라운이 없을 때 데이터도 아주 뭐 무시를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바라든지 레이커스의 프레임 볼 텐데, 역시나 이것도 리브스 같은 애들도 그렇고 좀 자유투 같은 걸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토론토 대 샬럿 경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토론토의 이런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그 샬럿과의 연장 같던 경기 한 번 있었고 바로 백투백으로 한 다음에 하루 쉬고 포틀랜드 하고 하루 쉬고 오늘 레이커스랑 경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또 샬럿이랑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 있는 셈입니다. 보통 이렇게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휴식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마 다른 애들은 상태가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퍼들한테만 직전 경기 때 휴식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올 시즌 퍼들이 없는 경우에 토론토는 꽤 많은 경기들을 내줬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기 때 또 한번 퍼들이 없을 때 패배하는 면모들이 보였었고, 실제로 이제 오늘 경기 뭐 이제 해설위원들 분들도 이 토론토의 수비가 상당히 좋은데 그 끝 마무리에는 확실히 퍼들의 존재감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레이커스가 뭐 3점보다는 좀 이제 인사이드에서 득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났던 것 같은데, 내일 이제 상대하는 샬럿이랑은 얼마 전에 또 경기를 한 적이 있었죠. 바로 이제 이 백투백을 가기 전에 가장 어려운 일정의 첫 단계 때 이때 붙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 경기는요, 특히 극초반에 1쿼터 때는 아예 토론토가 매우 크게 압살을 했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5점 이상 앞서가지고 역시나 격차가 크구나, 토론토가 무난하게 해주겠구나 이랬었는데, 이후에는 비벼지는 양상들이 있었다가 특히 이제 4쿼터 때 마지막에 샬럿이 또 추격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 뭔가 마행각이 보인다 하다가 4쿼터 막판에 그냥 동점이 돼버렸었거든요. 브랜든 잉그램이 4쿼터 때 야투 6개를 전부 다 놓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가서도 야투 3개 중에 빵기예요. 그러니까 클러치 타임이나 이런 좀 샬럿의 추격에 있어서는 잉그램 혼자 야투 9개를 다 놓쳤다는 게 큰 문제였었거든요. 나는 근데 그게, 물론 잉그램이 요즘에 잘하진 못합니다. 어제 경기도 별로였었어요. 3점 같은 거 잉그램이 쏘면은 다 팅돼가지고 저같이 언더를 봤던 애들은 야 잉그램이 계속 쏴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만큼 잉그램의 폼이 좀 안 좋은 게 있기는 합니다. 어제 이제 토론토가 마지막에 그 원래 프렌이었다가 이제 정배로 바뀌었었는데 정배일 때 또 졌었죠. 얘네들은 이제 마인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샬럿은 직전 경기 때 간만에 라멜로가 조금 터졌지만은 그래도 뭐 무난하게 그냥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멜로 외에 다른 애들이 뭐 브리지스나 크니플 이런 애들 아무도 못 해줬었거든요. 뭐 딱히 뭐 샬럿을 높게 칠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경기 때 칼크브레너 부상당한 거나 브랜든 밀러도 아직까지 복귀가 애매하고요. 트레맨도 벤치에서 역할이 있는 친구인데 빠진다는 거, 섹스턴도 벤치에서 10점 이상 기대할 만한데 얘네들 빠진 것도 샬럿의 자원 이탈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퍼들은 아마 저는 내일 돌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조건상으로는 토론토를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좀 점수도 많이 못 뽑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거는 또 언더도 같이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지난번 맞대결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토론토가 저는 언더를 보기 좋은 팀이라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진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저번에 포틀랜드와의 경기 때도 1쿼터 때 점수가 엄청 난 거 하며, 오늘도 레이커스랑 2, 3쿼터 때 많이 주고받은 거,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지금은 저는 토론토 언더는 약간 경계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못 믿었지만은, 토론토가 마이애인 경우가 못 믿었지만은 조건상으로는 토론토를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대 유타 경기입니다. 내일 뉴욕은 아누노비가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결장을 했었는데, 사실 아누노비가 빠진 초반에는 뉴욕이 많이 헤매다가 요즘에는 뭐 다른 애들이 잘해줘가지고 그래도 결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6경기 동안 5승 1패 정도를 달리고 있고요. 그냥 회복세에 있기는 하고요. 또 유타는 내일 또 이제 넣기치만 퀘셔너블인데 백투백이라 가지고 그게 좀 애매하죠. 일단은 이건 유타의 원정 또 이제 백투백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타는 올 시즌 백투백일 때 3승 1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브루클린한테 상당히 많이 막히다가 3쿼터부터는 점수가 되게 많이 나고 4쿼터 때는 또 역전까지 이뤄냈었어요. 4쿼터 때 아마 41대 20인가로 이겼었죠. 저는 오늘 이거를 언더간 입장에서 전반전에는 되게 편하게 봤는데, 야 이거 3, 4쿼터 때 진짜 똥줄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4쿼터 때, 이거 제가 4쿼터만 기준으로 삼은 거거든요. 3쿼터 때는 페이스가 거의 뭐 한 106 이상 찍히기도 하고 되게 빠르게 주고받았었고, 4쿼터 때 마카넨이나 뭐 키온테 조지 이런 애들 3점 굉장히 잘 넣어가지고 3점이 8개 중에 6개 들어갔고요. 야투율이 22개 중에 14개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유타는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 생산력이 많이 빠지는 팀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한 20점가량 빠진다 홈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다가 또 이제 원정 가면 원래 페이스도 많이 느려지는 팀이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가 3, 4쿼터 때 아주 뭐 빠른 페이스로 하더라. 거기서 좀 많이 추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무서운데, 유타가 내일 이제 백투백일 때 제가 3승 1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여기 제가 표시한 거 이것만 이제 원정이었었고, 이때 무려 보스턴을 상대로 제가 매번 말하는 보스턴이 초반에 그 3점을 매번 난사를 하다가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 유타를 36점으로 묶었는데 그 경기를 졌었거든요. 3점을 거의 뭐 한 60개 던진 날이에요. 근데 그 뒤로는 보스턴이 3점을 아낀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 경기였었고, 이거 외에는 유타가 전부 다 이제 홈에서 백투백이었는데 그때 전부 다 승리를 했었습니다. 원정 백투백, 특히나 뉴욕 같은 팀을 상대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지난번에 보스턴을 한번 이겨먹은 것도 이것도 좀 되게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번 뉴욕 닉스는 얘네들이 홈에서는 정말 강팀이다. 올 시즌 이제 홈에서 11승 1패 가운데 전부 다 11승이 마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15.5씩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조건으로는 저는 뉴욕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유타의 생각보다 괜찮은 공격력, 마카넨이나 조지가 괜찮다, 베일리도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긴 한데, 그리고 아누노비가 돌아오면 그것도 뉴욕한테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뉴욕 닉스라는 팀이 뭔가 홈에서 마인을 잘해주는 건 좋은데 15.5는 좀 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거는 솔직히 유타의 포획 프렌은 못 보겠어요. 원정 유타라면은. 그래서 난 뉴욕에 마이너 생각 중인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뉴욕이 뭐 한 대량 득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유타를 막아세우는 느낌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더 했습니다. 언더나 뉴욕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경기 같네요. 핸디값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지금 유타도 뭔가 언더 보기엔 적절치 않은 팀이어서. 자, 그 다음에는 디트로이트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자유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제가 이런 것들을 11월 한 달 동안 정리를 해봤다고 했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11월 한 달 내내 가장 많은 자유투를 얻어낸 팀이었었고요. 상대한테도 많이 내줘가지고 경기당 자유투가 가장 많이 주고받은 팀이기도 했었습니다. 포틀랜드는 이거상으로 7등인데 얘네들도 많이 주고받았어요. 특히나 이제 허용한 것보다도 본인들이 그 자유투 시도가 27.3회로 상당히 또 많았던 것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자유투를 잘 뜯어내는 팀이기도 하고, 포틀랜드는 이제 아브디아 같이 직전 경기 때도 얘가 자유투를 한 16개인가 뜯어냈거든요. 드라이브인이 리그 전체 1등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자유투를 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오바에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트로이트는 페이스가 뭔가 애매하지만 포틀랜드는 빠른 팀이거든요. 그런 것과 함께 일단은 오바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디트로이트가 근데 요즘에 좀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지난 2경기 동안 얘네들의 점수가 되게 좀 저조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덩컨 로빈슨이 결장했던 경기고, 그 자리에 뭐 젠킨슨 같은 애들이라든지 뭐 르버트도 써보기도 하고, 지지난 경기 때는 젠킨스랑 해리스가 엄청 별로였었고요. 직전 경기 때는 르버트랑 홀랜드가 야투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18점이나 앞서던 경기를 미러키한테 순수하게 그냥 야투가 개처발려가지고 쿵보 없는 미러키한테 역전을 준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던컨 로빈슨의 합류, 이런 것들이 스페이싱 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중요해질 것 같다. 그냥 구성상으로 지금 여기에 베스트 5 중에 이 3점에 역할 있는 선수가 던컨 로빈슨 하나밖에 없거든요. 남은 애들은 3점에 장점이 없는 애들인지라서 그런 것에서 좀 저조했던 게 아닌가. 일단 던컨 로빈슨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반기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아브디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훌륭한 고투가이기도 하고, 지금 라인업 보면은 이 팀이 지금 이제 가드가 너무 부상이 많아가지고 샤프조차 지금 벤치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돌아갑니다. 클리너 같이 장신 센터 하나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윙 자원이거든요. 사이즈가 좋은 애들도 있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카마라가 리그를 대표하는 3&D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비에서는 거의 뭐 DPOI 투표까지 받았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3점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브디아가 좀 볼 운반 역할도 잘해주고 1옵션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다. 그런 상태여가지고 내일 디트로이트에 이런 덩컨 로빈슨이 복귀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겠지만은 요즘 디트가 야투가 안 좋은 거는 맞거든요. 사실 저는 오바보다는 포틀랜드 프렌이 나아 보이기도 해요. 이게 오바가 나려면은 디트로이트가 그 전에 최근 두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야투가 너무 썩었었는데 그런 것도 좀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 있는 지표로도 포틀랜드는 꽤나 괜찮은 수비팀처럼 나오는 것도 있기도 해가지고 일단은 뭐 이것도 심판 체크를 해가지고 자유투가 얼마나 불릴지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바나 프렌이나 둘 다 애매하네. 둘 다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저는. 자, 그 다음에는 클리블랜드 대 샌안토니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 때 이제 갈란드가 아마 출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 알렌이 부상이 많아가지고 알렌 대신에 이제 타이슨을 넣은 원빅 체제를 많이 택하고 있다. 근데 이 와중에 타이슨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뭐 직전 경기 때도 미첼이 조금 이제 별로였다든지 팀은 3점을 난사를 하다가 이거를 뭐 패배를 했다. 뭐 이런 양상이 되는데 내일은 이제 갈란드도 없고 이제 알렌도 없는 뭐 그런 구성일 거라고 하는데 뭐 타이슨이 괜찮게 해주고 있는 거? 그리고 웨이드는 알렌보다는 뭐 외곽 슛 능력도 있고 이러면은 조금 더 3점을 많이 쓸 수 있는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미첼한테 기대는 부분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5경기 동안 1승 4패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쉽기도 하고요. 반대로 샌안토니오는 최근 9경기 동안 7승 2패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웬메냐마가 없는데도 제가 저번에도 구체적으로 웬메냐마 이제 결장하기 시작한 그 전으로 따져봤을 때 샌안토니오가 흔들림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 좀 턴오버가 많긴 했지만 직전 경기 때 올랜도 원정에서 벤치 차이로 하퍼가 아주 뭐 블랙을 발라 먹었던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클리블랜드를 보는 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239.5를 받았는데 참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가 직전 올랜도와의 경기가 페이스가 느리진 않았거든요. 그 경기도 페이스가 106이 찍혔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주고받은 셈인데 이것도 야투가 약간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점수가 230도 못 넘겼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샌안토니오가 경기 기록 이런 뭐랄까 샌안토니오가 요즘에 좀 점수가 많이 안 나고 있는 거라든지 클리블랜드는 특히 이제 공격 부진 때문에 점수가 안 나는 경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일단은 내일 코넷이 출전할지 말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얘를 맨날 높게 치고 있는데 뭐 직전 경기 때 올랜도와의 경기에서도 클러치 때 딱 2점 차이인데 거기서 딱 이제 블락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은 것도 하면서 코넷도 꽤나 중요할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가 내일도 저번처럼 막 3점을 52개나 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3점의 감도 안 좋은 게 맞기도 하고 저는 249.5는 사실 언더가 조금 더 가깝다고 보는데 코넷의 유무를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넷이 있어야지 조금 더 언더에 가까워질 것 같고 저는 현 시점에서는 샌안토니오의 5.5 프레임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클리블랜드를 높이 보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애틀랜타 대 덴버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 때는 애틀랜타랑 제일런 호슨이 급결장이 있어가지고 아주 뭐 손쓸 수 없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 제일런 호슨이 수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크게 관여하진 않는 모습인데 얘가 빠지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1옵션이 있고 없고 차이는 매우 큰 것 같다. 제일런스는 얘는 그리고 또 템포 푸시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리바운드를 잘 잡는 선수이기도 하고 기동력이 있는 만큼 리바 잡은 다음에 바로 하프코트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공격 진행하고 본인이 뭐 밀고 들어간다든지 혹은 들어간 다음에 괜찮은 3점 찬스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직전 경기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보였었어요. NAW가 1옵션을 해야 되지만은 제일런스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는 선수였거든요. 여기다가 뭐 오콩우 같은 애들도 저조했었고 이래갖고 트리 형이 빠진 이후로 아마 최악의 경기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클리퍼스한테 원래 이제 클리퍼스처럼 4쿼터 때 야간팀이나 늙은 팀 에너지 레벨로 애틀랜타가 이겨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최근에 이런 일정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높이에서 압살당했던 것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벤치도 그냥 클파한테 개발리기도 하고 애틀랜타 직전 경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과연 내일 젤런 호슨이 뛸 수 있냐. 그리고 포르징기스도 매번 요즘에 특히 좀 연속 결장이 있는데 질병 이슈가 이게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유로바스켓도 다 뛰었길래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즌에 들어와 보니까 결장이 상당히 많네. 어쨌든 애틀랜타는 좀 좋은 분위기에 있다가 직전 경기 때 좀 많은 것들을 날려먹은 것 같습니다. 자, 덴버. 자, 덴버가 오늘도 원정이거든. 얘네들이 홈이랑 원정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홈에서는 3연패라고 했었는데 원정에서는 직전 경기 때도 인디애나를 그냥 학살을 하면서 원정에서 지금 7연승째거든요. 그 최근 경기들에서는 많은 또 마인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머레이가 아주 대폭발을 했던 경기였었죠. 사실 그전 경기 때 얘가 이제 좀 나올지 말지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52점이나 박았어요. 3점을 11개 중에 10개나 쏟아냈다. 참 그런 것들 보니까 덴버가 사실 좀 과하게 터진 거기도 한데 요즘에 덴버는 그냥 이래요. 공격 카테고리는 아예 뭐 싹 다 1등이고 수비적으로는 좀 별로인 셈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전 인디애나전에서
135대 120이었지만은 경기는 뭐 진작에 가비지로 갔었고 120점 실점한 거는 그냥 좀 널널하게 하다가 좀 먹힌 감이 있었거든요. 뭐 경기 중에야 요키치 같은 애들 수비 또 고든이 없으니까 허점이 보인다던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내일 애틀랜타가 지난 이제 클리퍼스전과 같이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라면은 뭐 무난하게 덴버 보고 239.5도 언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애틀랜타가 채워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애틀랜타가 기대하는 면모를 약간이나마 보여준다면은 저는 그러면 오바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덴버는 여기에 연장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이 정도 점수가 난 거여가지고 저는 요즘에는 일단 덴버는 오바 보기 좋은 팀이다. 브라운이나 고든 같은 애들이 이제 결장을 했는데도 그 자리를 뭐 스펜서 존슨이 직전기도 좀 해준다든지 캠 존슨도 3점 살아난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롤맨 역할이나 커딘에서 들어가는 요키치의 어시스트 받아먹는 것들 그런 것들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틀랜타가 매번 지금 덴버한테 상대 전적상으로 지난 3번의 맞대결 동안 전부 다 140점 근처의 실점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런 덴버에 요키치를 발판으로 하는 리머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멤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구성으로는 이런 림 프로텍팅에는 좋은 구성은 아닌지라서 덴버가 저는 애틀랜타의 상성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멤피스 대 클리퍼스 경기인데요. 저는 이 경기는 좀 패스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멤피가 클리퍼스를 잡아먹었을 때는 이게 클파가 매번 이런 에너지 레벨이 강한 팀들한테 고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딱 이제 멤피스 경기를 시작으로 이후에 댈러스나 마이애미한테 전부 다 석패를 하면 전부 다 그냥 뭐 아주 무난하게 패배를 하면서 또 역전당한 경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4쿼터 가니까 힘이 빠진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직전 애틀랜타한테는 나름대로 좀 회복한 면모들이 있었습니다. 하든도 그 전 경기 때 뒤지게 못하다가 그 다음 경기 때는 좀 회복해갖고 잘하기도 하고 카바이도 사실 직전 경기 때 뭐 야투는 안 좋았는데 다른 애들이 힘을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였어가지고 약간 이제 클리퍼스를 한번 좀 경계는 해야겠죠. 그리고 멤피스도 그 이제 샌안토니오랑 붙기 전까지 물론 이건 샌안토니오 폼이 좋았지만은 멤피스도 그 전에 6경기 동안 5승 1패였었거든요. 지난번에 클리퍼스랑 붙었을 때는 이런 ED랑 자택주 제가 빈스 윌리엄스 ED 이런 애들 말하면서 요즘에 멤피스가 빈스 윌리엄스 ED 합류 이런 굉장히 잘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ED도 오펜 리버 많이 딴다든지 인사이드 압사라고 막 그런 것들은 좋았었는데 사실 지난번 경기는 저는 역전당한 거는 클리퍼스가 굉장히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멤피스가 역전한 거는 좋았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이도 좀 크게 났었었고 전반전에만 13점 차로 뒤지고 있던 거를 역전을 한 거니까 정말 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거든요. 이거 뭐 언더오버도 그렇고 핸디값이 1.5라면은 갈만한 매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멤피스의 기세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저는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미러키 대 필라델피아 경기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어렵습니다. 일단 미러키에서는 또 쿤보가 빠져버렸어요. 쿤보가 앞으로도 한 거의 뭐 최대 2, 3주가량 부상일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3분 만에 디트로이션에 나갔는데도 그 경기를 역전승을 해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리코 심스 정말 아무도 기대 안 했던 이런 빅맨 제리코 심스의 대활약이 있었었고 또 롤린스 캐포주 AJ 그리 이런 3가드 체제가 생각보다 잘 돌아갔습니다. 그전에는 워싱턴전에서 이런 3가드 체제로 인한 사이즈 열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러키가 고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직전 경기 때 1쿼터 때 버틀러나 커리가 없는 골스한테 1쿼터 때 30대 10으로 골스의 이런 공격력이 아주 개폭망이었었는데 이후에 오히려 골스의 벤치 구간들이 힘을 내주고 필라델피아는 20점이나 리드가 있던 거를 그거를 다 날리고 역전까지 당했었습니다. 경기 자체는 결국 마지막에 정말 어렵게 승리하긴 했지만은 필라델피아가 참 못 믿을 만한 놈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도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돼요. 쿤보 없는 미러키 생각보다 약하지가 않다. 쿤보가 없는 미러키는 지금도 한 20점가량 이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이랬는데도 잘해줘. 저번에 오히려 쿤보가 나왔을 때 워싱턴한테 역전당하는 거 하면은 그냥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뭐 크게 믿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얘네들 첫 맞대결 때도 이때가 연장 가가지고 필라델피아 이긴 경기인데 이때도 쿤보가 없었거든요. 그때 맥시 혼자 54점을 박아가지고 승리한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가 연장을 안 갔으면은 언더였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좀 마땅치 않은 경기라고 봅니다. 필라델피아가 오늘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 쉽게 보기 어렵다. 오늘 그렇게 편한 경기 같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종집으로 못 찍는 거 보면은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미러키도 직전 경기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고 쿤보가 없는 상황에 여지껏 해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언더 정도만 좀 생각하고 있는데 피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휴스턴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구도일 때 그때는 휴스턴을 굉장히 좋게 봤었어요. 저는 그 전에 맞대결들에서 휴스턴이 피닉스한테 특히 강력했었다. 이 맞대결 내내 전부 다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와 함께 더 많은 자유투 시도 이런 것들로 그냥 무난하게 학살을 해왔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경기 결과도 그랬었고 좀 이게 비등비등했던 거는 휴스턴이 이런 야투가 너무 안 좋았다던가 지난번 경기 때 이 92대 114 경기 때 좀 핸디값이 할만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갖고 내가 이때 휴스턴을 좋게 봤었고 특히 이 피닉스가 올 시즌에는 마크 윌리엄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대한테 오펜을 많이 안 내줬었는데 이날은 마크 윌리엄스가 결장한 경기였었거든요. 난 그래가지고 이거는 와 휴스턴을 놓칠 수가 없다. 얘네들이 상성면에서 좋을 거다. 그런 식으로 내다봤는데 사실 인게임 내용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까지 휴스턴의 상성이 좀 돋보인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페이스가 94 정도로 굉장히 느렸다는 게 있었고 이날 휴스턴에서 가장 많은 야투를 성공시킨 게 이제 아멘 탑슨이었었거든요. 16개 중에 10개였었습니다. 내가 이때는 듀란트가 없어도 듀란트의 이런 경기 영향이라고 봤을 때 없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생구도 나름대로 잘했지만은 팀의 뭐 이런 3점 같은 것들도 에런 할러데이가 대폭발을 한 날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휴스턴이 이런 외부 요소들이 많이 터진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때 이제 피닉스 자 이때도 부커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브룩스가 1옵션 역할을 거의 했었다. 그리고 피닉스의 3점 여기는 오닐이라든지 길라스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좀 터져줘가지고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휴스턴이 이점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휴스턴의 강점이 지난번 경기도 얼마 안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 피닉스는요 5경기 동안 이 휴스턴의 강점인 자유투도 경기당 18.2개밖에 안 주면서 두 번째로 적게 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5경기 상대한테 오펜 리바도 7.8개로 리그에서 가장 안 내준 팀이에요. 확실히 마크 윌리엄스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뺏깁니다. 여기다가 상대의 야투도 83.4회로 리그에서 가장 적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게 상성이 휴스턴이 밀고 들어갈 만한 그런 건덕지가 피닉스한테는 지금은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생각을 고쳐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뭐 길라스피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 하며 내일은 또 이제 부커가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 매번 부커는 그렇게 쓸모 있지 않다. 부커가 이제 없어지면 오히려 득점이 11.6점이나 오르고 수비는 별 차이가 없어져서 부커가 없어지는 게 오히려 팀의 10점가량 이득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부커가 빠진 거는 그냥 좀 이제 미드레인지 같은 거 잘해주고 좀 많은 야투를 가져가면서 볼륨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팀의 효율에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내일은 그래서 저는 길라스피나 알렌, 뭐 오닐 여기다가 또 벤치에서 구딘 같은 애들이라든지 뭐 던 같은 애들도 있고 이런 헛슬 좋고 3점 꽂을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조금 더 현대적인 농구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경기 좀 어려운 경기 같고 차라리 오늘은 11.5씩이나 되는 거는 피닉스의 플레이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다. 무모하지만 좀 그렇게 보고 싶고요. 여기다 224.5로도 저는 언더 생각 중인데 네, 휴스턴이 요즘에 일단은 뭐 수비는 명확하게 좋고 반대로 피닉스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수비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만은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팀이었고 자유투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점이 적은 거였었거든요. 휴스턴의 강점을 무마시킬 수 있는 최근의 피닉스의 모습이라면은 저는 오늘은 피닉스 프렌으로 틀어보도록 할게요. 그 점만큼 휴스턴을 좀 좋게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대 인디애나 경기인데요. 저는 이거 결론만 말하면 건들면 안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직전 경기 때는 저번에 맞대결 때 얘네들이 점수가 되게 적게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101대 103이었었고 인디애나서 시야카미 마지막에 이제 위닝샷으로 경기를 끝낸 거였었습니다. 둘 다 야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시카고 일단 야투 시도가 되게 적은 게 보이고 자유투도 16개밖에 못 뜯어냈습니다. 3점이 조금 들어갔지만은 뭐 경기를 뭐 당락을 좌우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고 그리고 인디애나도 뭐 야투 같은 거 평범하고 3점 잘 안 들어갔죠. 자유투 11개밖에 못 뜯어냈습니다. 자유투가 굉장히 적게 불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디애나는 원래 자유투를 좀 많이 주고받는 편인데 직전 경기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진 않았었고 시카고가 요즘 좀 변한 점은 이 3점 시도를 많이 좀 줄였다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6경기 동안 경기당 48.1위를 쏘면서 35.6%였는데 지금도 보면 결장 상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주력 선수들이 많이 빠지면서 3점을 많이 못 쏘는 환경이 되니까 최근에 4경기 동안 34.2회밖에 안 쏘면서 거의 뭐 14번이나 줄은 셈인 거죠. 그리고 이 3점의 퀄리티도 줄어들었다. 효율적인 농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또 인사이드는 인디애나는 터프라는 좋은 수비수가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시카고의 농구가 많은 부상과 결장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은 점들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인디애나는 최근 2경기 동안 덴버랑 클리블랜드 사실 좀 흔들리는 애들이지만은 얘네들한테 135실점이나 하면서 계속 전패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가 올 시즌에 원정에서는 10전 전패거든요. 이게 시카고도 요즘에 5연패에다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데 인디애나가 원정에서 너무 약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조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건들면 안 되는 경기처럼 보여요. 나는 굳이 따지면 인디애나의 5.5 프렌 내일도 시카고의 결장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인디애나가 그래도 슬슬 이제 모양새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전 경기 때 뭐 덴버나 클리블랜드 이런 애들은 3점도 대폭발하기도 하고 걔네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인디애나의 프렌 정도는 살짝 생각해보고 싶지만은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클라호마 대 댈러스 경기인데 제가 저번에 오클라호마가 작년에 68승이나 거뒀지만은 그 이제 골스한테 상당히 좀 전적상으로 약간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댈러스도 오클라호마의 전적이 좋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돈치치가 이제 트레이드하기 전이니까 그래도 댈러스의 전력이 꽤나 괜찮을 때죠. 어빙도 뛰고 할 때고 이때 오클라호마를 3대1로 제압했던 팀이 댈러스였다. 올 시즌 뭐 첫 맞대결 때도 이것도 프렌으로 비볐었죠. 이때는 오클라호마 슈팅이 좀 안 좋을 때긴 했었는데 어쨌든 유의미한 지표라고 보입니다. 댈러스는 생각보다 오클 상대로 잘 싸워왔던 팀이다. 오클라호마의 최근 이런 마행 성공률을 좀 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매번 높은 기준점을 받는 팀이잖아요. 오늘도 14.5나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연승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9승 중에서 프렌은 7번이고 마행이 2번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오클은 마행 성공률은 최근에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제이덥도 복귀를 했지만은 이제 또 하텐슈타인이 없고 도르티나 카루소 같은 좋은 수비수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은 잃는 부분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마침 그리고 지금 댈러스가 이 네마드를 1번에 안착을 시키면서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마드가 이제 선발로 앉은 다음에 딱 한 경기 못하고 지금 지난 2경기도 아마 계속 2자릿수 어시스트에다가 점수도 많이 뽑아주고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플래그도 지금 포워드로 옮겨가면서 원래는 시즌 초반에 이 가드 자리에 나오다가 플래그한테 그냥 잘하는 거를 맡기니까 아주 잘하고 있기도 하고 벤치도 나지마샬 같은 애들 잘해주고 클레이 탑슨도 3점이 터지는 날이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 댈러스가 지금 2경기째 3점이 50% 이상으로 터지고 있는데 확실히 네마드의 이런 추가가 된 게 참 적중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AD의 좀 강력한 리바운드 사수, 댈러스의 약점을 지워준 거나 또 림 수비도 아주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건강만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요즘에 댈러스의 조건이 꽤나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를 14.5씩이나 준 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뚜렷한 뭐 큰 결장 같은 건 많이 안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한번 댈러스의 프레를 또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실제로 올 시즌에 초반에 물론 그때는 오클이 약투가 안 좋았고 스가가 23점에 그쳤지만은 어쨌든 댈러스가 수비가 그때도 좋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댈러스 프렌 한번 또 보고 싶습니다. 오클라호마가 강한 팀인 건 맞고 지금 계속 연승 달리고 뭐 20승 1패에다가 기록을 향해 달려나고 있는 팀이지만은 핸디에 있어서는 댈러스의 프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거기다가 229.5로는 이건 사실 좀 애매한데요. 댈러스가 요즘에 좀 점수를 많이 내는 쪽으로 잘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전 의미에서 좀 점수를 더 내면서 비비고 있다. 그런 양상인지라 조금 무섭긴 한데 어쨌든 오클라호마는 늘 좋은 수비팀이고 특히나 이렇게 가드 디펜더들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네마드 같은 애들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전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언더 같은 것들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페이스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게요.